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I think the girls with their nails done now. Girls with their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이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앵꼬입니다. 오늘은 롤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이 컨텐츠로 찍고 있어요. 롤이 문제점, 솔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좀 추려보면은 티어의 권위 문제, 트롤과 불법 토토와 어뷰징의 문제, 줄어든 성취감, 뱅가드 이슈, 디도스 이야기 등등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본격적으로 롤 몰락의 근본적인 이유, 라이엇의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게 있죠. 롤이 약간 보는 게임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프로건절러 PS의 통계에 따르면은 지금 솔랭 경기 데이터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보신 게 초록색이 2024년 솔랭 경기 수인데 2022년과 2023년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게 솔랭수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리고 또 프로건절러 PS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수들 경기 뱀픽 영상이 게임 임급동 순위에 자주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젠 롤이라는 게임이 진짜로 보는 게임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기도 합니다. 평균 시청자가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LCK 스프링과 LCK 서머, 그리고 지금 현재 LCK 서머 2024년을 비교하게 되면은 거의 평균 시청자 수가 8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가까이 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롤드컵 최고 뷰어십이 640만 명이 봤는데 롤드컵 관람객 15%가 외국인이다, 직감적 경제 효과가 최소 2천억 원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와! 대박! 그러면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뼈를 들고 있구나. 와, 진짜 전성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국내 e스포츠 구단 실적 현황인데요. T1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166억 원이 찍혔습니다. 이거 T1 어떤 팀이죠? 작년에 롤드컵을 우승을 했고 국내 팬덤 중에서는 가장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 T1이 영업이익이 166억 원, 그것도 적자로 찍혔습니다. 다른 팀들도 현재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 따라서 2024년 1월경에 지속가능한 LCK를 위한 공동 입장문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LCK 프랜차이즈 리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LCK 리그 법인의 변화를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공동 입장문을 내게 돼요. 사실 지금 아까의 적자 규모에 따지면은 이 구단들이 적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빠질래요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 롤이라는 게임이 하는 것도 위기이고 보는 것도 모두 위기에 빠져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라이엇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단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유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단과의 협치 부재입니다. 자, 이 LCK라는 리그, 여러분들이 익히 보시는 그 LCK라는 리그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소속입니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소속이기 때문에 저는 라이엇이 LCK라는 리그의 협회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라이엇이 협회라는 이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협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그리고 많이 보았던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영국 축구협회 자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KBO 같은 경우에도 별도 법인 그 자체로 존재를 하고, 이 KBO라는 단체가 야구 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미농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농구 리그를 주관하고 있고요. 같은 논리에 따르면은 라이엇이 소유하고 있는 LCK, 즉 LCK의 협회가 바로 라이엇이다 라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LCK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구단들과의 파트너인 LCK 입장에서도 봐야 돼요. 구단들과의 파트너인 LCK는 무슨 소리냐? 프랜차이즈 제도이기 때문에 각 팀들이 이 리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약 100억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이 리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LCK 입장에서 이 구단들은 다 자기들의 파트너이고 고객인 거예요. 이 고객들의 이익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바로 LCK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라이엇에 소속된 LCK인 거예요. LCK도 라이엇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이엇 게임즈의 매출과 이익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다른 스포츠 협회도 그러잖아. 왜 LCK만 딜레마인데? 야, 다른 스포츠 리그도
구단들과 파트너고 또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맞잖아. 근데 왜 LCK만 딜레마인 거야? 바로 타 스포츠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타 스포츠 리그는 사기업의 소송이 아닙니다. 영국 축구협회 사적 이익이 존재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KBO도 사적 이익 추구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미농구협회도 사적 이익 추구가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라이엇 게임즈는 전혀 아니에요. 라이엇 게임즈는 사적 이익 추구가 그 존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타 스포츠 리그에서는 재정 지원과 의견 반영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리그 규정을 개편을 할 때 팀들의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천문학적인 중계 권료를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KBO 같은 경우에는 총재를 선출을 할 때는 구단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총재가 선출이 되고요. 중계 권료를 균등 분배하고 있습니다. NBA 같은 경우에는 CBA 제도라고 해서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즉 선수, 구단, 협회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구단의 재정이나 뭐 리그 규칙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계 권료로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고 공유 수익 제도를 운영하는 등 재정 지원과 의견 반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건 또 이거겠죠. 라이엇의 재정 지원과 의견 반영은 어떠할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라이엇 내정자인 LCK 대표. 두 번째, 공동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 세 번째, 리그 매출의 50% 분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라이엇 내정자인 LCK 대표입니다. LCK에서 좀만 검색을 해보셔도 이런 기사가 나와요. LCK는 글로벌 게임사 라이엇 게임즈의 한국 지사인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e스포츠 리그 운영 법인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LCK의 대표가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 사업 총괄의 역할을 맡고 있다 라고 나와요. 즉 LCK 대표가 라이엇 게임즈의 내정자라고 저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리그를 보게 되면은 총재를 선출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뭐 리그 규칙을 개편할 때는 7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뭐 선수, 구단, 협회가 모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규칙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는데 라이엇 게임즈나 LCK 같은 경우에는 LCK 대표가 라이엇 내정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단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동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3년간 팀들은 수차례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LCK는 라이엇 게임즈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일관했다. 최종 협상에서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즉 전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세 번째, 리그 매출의 50% 분배입니다. 일단은 분배금이라는 게 있어요. 분배금 80억 원인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죠. 프랜차이즈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이 LCK라는 리그에 구단들이 들어왔다고 말이죠. 야 근데 분배금이 80억 원이야. 야 그러면은 야 분배금이 80억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구단들이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80을 10으로 나누면 8이죠. 따라서 각 팀들이 가져가고 있는 분배금은 연평균 8억이에요. 야, 내가 100억 내고 들어왔는데 연평균 8억밖에 못 받아. 매출이 8억밖에 못 받아,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100억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적어도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 13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라이엇 게임즈의 매출이 160억 원밖에 안 되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연히 다른 두 매출의 개념이에요. 자, LCK라는 리그 자체에서 나오는 매출이 있고요. 라이엇 게임즈에서 나오는 매출이 있어요. LCK라는 리그에서 나오는 매출의 50%가 라이엇 게임즈가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즉,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엇 게임즈가 지금 그러면은 이 재정은 어떤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재무제표를 제가 찾아온 거거든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현재 8천억 원이 있어요. 2022년에 비해서 1천억 원이 늘어난 상태죠.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회사가 순이익이 나고 나서 그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의 돈을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 뒷간에 쌓아놓은 돈이 8천억 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리그 분배금은 현재 팀당 평균 8억인 상태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문제야? LCK라는 리그에서 나온 매출에서 나오는 거랑 라이엇 게임즈의 매출이 둘이 엄연히 다르다며. 그렇다면은 이 라이엇 게임즈가 돈이 많은 게 뭐가 문제인데 둘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게임 매출이라는 거는 롤 매출, 라이엇 게임즈의 매출은 기본적으로 구단과 선수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제우스가 뭐 탑베인을 한다 그러면은 뭐 나로 따라서 탑베인을 하기도 하고, 뭐 페이커가 미드마이를 했다 그럼 나도 따라서 미드마이를 하고, 페이크 선수가 아지르를 기깔나게 했어. 그럼 나도 아지르를 하고, 그리고 뭐 초비 선수가 또 트타를 진짜 맛있게 했어.
그러면 트타의 스킬이 뭐지? 저 스킨 나도 사고 싶다. 저 선수가 쓴 스킨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정말 이 선수들이 게임의 매출에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돈의 흐름과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제가 화살표를 나눈 건데요. 자, 리그 매출의 50%가 라이엇한테 갑니다. 리그 매출의 50%가 구단한테 가요. 그리고 게임 매출, 이 게임 매출은 오로지 라이엇 게임즈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리그와 구단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어디가 빠진 것 같아요? 게임 매출에서 구단으로 가는 그 화살표가 지금 빠져 있어요.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는데도 구단과 선수들이 열심히 게임을 해서 열심히 리그를 운영하면서 게임 매출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매출에서 오는 돈은 단 한 푼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리그와 구단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게임 매출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분명한 거는 타 스포츠 협회와는 전혀 다른 행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의견 방영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라이엇 게임즈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이건 분명한 거는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꾸려 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단들의 게임 매출의 기여 부분을 인정을 해서 구단들의 재정 건전성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라이엇 내정자인 LCK 대표이기 때문에 구조상 구단들의 의견이 반영하기 힘들고요. 공동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협회와 구단이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시스템이 제대로 전혀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리그 매출의 50% 분배는 게임단들의 게임 매출 기여에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은 성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헨리포드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정 지원과 의견 반영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 LCK의 미래는 과연 낙관적일까라고 저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저와의 협치가 부재하다는 건데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건의가 아닌 문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문의가 주를 이룬다는 겁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고객센터에 가보면은 수동적으로만 문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즉 건의가 아닌 문의만 할 수 있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리그 오브 레전드 기본, 계정정보 보안 등등 기술적인 문제에 심지어 몰려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건의와 문의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문의는 내가 수동적으로 나중에 물어보는 거고, 건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게 건의입니다. 하지만 지금 라이엇 게임즈의 고객센터나 그런 소통 창구에 보게 되면은 유저들의 건의 창구를 아예 막아놨어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시스템에 대한 문의와 건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유튜버들이 개인 유튜버 창구를 통해서 라이엇 게임즈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여러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뭐 롤이 망해가는 이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점 많이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영상 말미에 이렇게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이엇이 좀 이 영상을 보고 좀만 고쳐줬으면 좋겠어. 부디 라이엇도 이 목소리를 들어주고 소통해줬으면 좋겠어.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부재하고 단방향적인 소통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라이엇 게임즈 입장에서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이에요. 저 들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유저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저는 이 라이엇 게임즈가 너무 유저와 함께 이야기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공개하는 겁니다. 작년인가 개발자들 회의가 기자들한테 오픈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생배, 낫듀에 대해서 라이엇 게임즈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유저들은 이거를 해서 환호를 했습니다. 와, 드디어 라이엇이 이것도 인지를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즉, 유저들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인지,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유저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유저와의 간담회를 가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 막 데려와가지고 유저랑 간담회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이 e스포츠판, 롤판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이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기록으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된다면은 좀 더 유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풍성한 리그 오브 레전드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똑같아져요.
참 반가운 얼굴들이죠. 정몽규 회장,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 아무런 시스템과 아무런 절차 없이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와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똑같이 시스템과 절차 없이 홍명보 감독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엔 똑같아져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국내 e스포츠 구단의 실적 자체가 지금처럼 계속 적자, 만년 적자, 100억 원 적자를 유지하면서 갈 수는 있는 거고요.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유저들은 결국에는 이런 개인 창구를 통해서 라이언님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하다가 롤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이유로 이 발로란트도 결국에는 똑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발로란트도 빠르면 2년, 3년 혹은 좀 느리면은 5년, 뭐 10년까지도 봐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 봅니다. 구단들은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유저들은 계속 우리 이야기 들어달라, 게임 이렇게 바꿔달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유저들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게 될 거고요. 물론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라이엇 게임즈의 게임에 제 청춘과 제 20대 초반의 시간을 갈아 넣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망할 확률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했던 이야기를 좀 세 줄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구단과의 협치가 부재하다. 두 번째, 유저와의 협치가 부재하다. 세 번째, 따라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